생택쥐 페리의 소설 야간 비행 18번째 파비eng의 죽음. 코모도로 리바다비아의 무성국에서는 이제 아무 신호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1000km가 떨어진 바이아 블랑카에서는 20분 후 두 번째 전신문을 받았습니다. 하강함, 구름 속으로 들어감. 그 후 트렐레의 무선 전신국에서도 전신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전신문은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하지 않은 문장 중에서 단 한마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음만 읽을 수 있었습니다. 단파 송신은 이렇게 저쪽에서는 수신이 되지만 이쪽에서는 수신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유 없이 모든 것이 변하여 버립니다. 그 위치조차도 알 수 없는 두 사람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사람들에게 자기의 존재를 알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성국의 전신문에는 이미 유령이 되었을 그들의 말들이 흰 종이 위에 쓰여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연료가 다 떨어졌을까? 불시 착륙의 모험을 시도하였을까? 모두 궁금하지만 알 도리가 없습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트렐레오의 전신문을 보냈습니다. 현재의 상황 좀 물어봐 주십시오. 무성국의 수신실은 과학실험실과 비슷합니다. 니켈과 구리로 된 금속이 있고 그물처럼 얽혀있는 전선들이 있습니다. 밤을 새워 근무하는 무선 기사들은 흰 옷을 입고 실험이라도 하듯 말없이 한 곳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섬세한 손가락을 이용하여 기계를 만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금광을 탐사하는 사람처럼 하늘을 수색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응답이 없는가? 없습니다. 어쩌면 살아있다는 표시가 될 음파가 잡힐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무선 기사들은 계속 하늘을 탐색합니다. 만일 비행기와 표시등이 별들을 향하여 다시 올라간다면 그들은 또다시 별들의 노래를 들을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의 흐름이 마치 혈관 속의 피의 흐름과 같이 느껴집니다. 아직도 그들은 비행하고 있을까? 시간이 흐를수록 그 가능성은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흐르는 시간이 모든 희망을 사라지게 하는 것처럼 1초 1초가 순간을 빼앗아 가고 있었습니다. 2000년을 흐르는 세월이 화강암을 풍화시키고 마침내는 화강암으로 건축된 신전을 먼지로 날려버리는 것처럼 이제 사라져버리는 시간들이 그들 두 사람을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1초, 1초가 흐르는 사이에 뭔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파비eng의 그 목소리, 파비eng의 웃음, 그 미소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침묵의 시간이 승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직원 중에 누군가가 소리쳤습니다. 1시간 40분 경과, 연료는 다 떨어졌다. 아직도 비행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순간 사무실은 조용해졌습니다. 여행을 끝냈을 때처럼 무언가 씁쓸하고 맥 빠지는 느낌이 입가에 맴돌았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견디기 힘든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니켈과 전선이 뒤엉켜 있는 무선실의 직원들은 폐허가 되어버린 공장에 떠도는 서글픔을 느꼈습니다. 그 모든 장비들은 이제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무용지물로 바뀌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죽어버린 나뭇가지처럼 성가시고 쓸모없는 것이라는 그 느낌 말입니다. 이제 날이 새기만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면 아르헨티나 전체를 밝힐 태양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해변에서 그물을 끌어당길 것입니다. 거기에 무엇이 있는지도 모른 채 그물을 끌어당길 것입니다. 그들 두 사람은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리비에르는 오히려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참담한 재난을 겪어 불행하게 된 인간만이 경험할 수 있는 느낌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는 전 경찰에 긴급 사태를 알려놓았습니다. 그 이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기다리는 것밖에는. 그러나 죽음이 다가온 상황에서도 회사의 질서는 유지되어야 합니다. 리비에르는 로비노에게 지시하였습니다. 북부 지역의 비행장에 전신을 보내시오. 파타고니아 노선의 우편 비행기는 상당히 오래 연착될 것으로 예상됨. 유럽행 우편 비행기의 시간을 맞추기 위하여 파타고니아의 우편물은 그 다음의 우편 비행기로 보낼 예정임. 그는 몸을 앞으로 조금 숙였습니다. 뭔가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뭐였더라? 중요한 일이었는데. 아, 맞아. 그는 또 잊어버릴까봐 로비노 관독관을 불렀습니다. 로비노! 네, 지사장님. 작업 지시서를 작성하게. 조종사들에게 1900회 이상의 엔진 회전을 금한다는 문서를 작성해. 그러면 엔진이 망가지니까 말이야. 알겠습니다, 지사장님. 리비에르는 다시 몸을 숙였습니다. 이제 그는 혼자 있고 싶었습니다. 로비노, 이제 나가보도록. 로비노는 그토록 엄청난 사고를 당하고도 변함없는 리비에르의 태도에 놀라고 말았습니다. 로비노는 우울한 기분으로 사무실을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2시에 떠날 예정이었던 우편 비행기는 취소될 것이 분명합니다. 날이 밝은 후에 떠나야 할 것입니다. 회사의 생명이 잠시 동안 정지된다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표정이 굳어진 채로 직원들은 밤새워 일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무선기사들은 북부 지역의 비행장들에서 오는 전신들을 일정한 간격을 두고 수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금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맑은 하늘이니, 보름달이니, 바람 없음이니 하는 따위의 기상 내용은 불모의 왕국을 연상시킬 뿐입니다. 달빛과 돌뿐인 사막 말입니다. 로비노는 아무 생각 없이 무심코 과장이 일했던 서류를 뒤적였습니다. 그러자 과장이 좀 건방진 태도로 버티고 서서 서류를 돌려주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얼굴에 이제 그만 그 서류를 돌려주시지요. 그건 제 소관이니까. 라는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하 직원의 그런 태도에 로비노는 기분이 상했습니다. 하지만 마땅히 대꾸할 만한 말이 생각나지 않아 화가 난 얼굴로 그 서류를 돌려주었습니다. 과장은 거드름을 피우며 서류를 들고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저자를 해고해 버려야 했는데 하고 로비노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이번의 참사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쩌면 이 일로 인해 지금까지의 방침에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로비노는 아주 비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자기 사무실에 틀어박혀 있는 리비에르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리비에르는 조금 전에 그를 이보게 하고 친숙한 말투로 불러주었습니다. 그래, 그 정도로 그는 기댈 데가 없는 외로운 사람이야. 로비노는 리비에르에게 동정심을 느꼈습니다. 뭔가 리비에르를 동정하고 위로해줄 만한 말이 없을까? 그는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말들을 이것저것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가슴 속에서 우러나는 감정이 매우 아름답게 여겨져 리비에르 사무실 문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안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너무도 조용해서 그는 더 크게 문을 두드릴 용기가 나지 않아서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리비에르는 거기 있었습니다. 로비노는 여태껏 스스럼 없이 지내는 친구처럼 리비에르의 방에 들어가기는 처음이었습니다. 마치 그는 패전한 전쟁터에서 총알이 빗받치는 속을 뚫고 부상당한 장군을 구해낸 뒤로
의형제를 맺은 중사라도 된 기분이었습니다. 로비노는 무슨 일이 일어나든 나는 당신의 편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리비에르는 로비노가 들어왔는데도 고개를 떨군 채 자기의 두 손을 쳐다보고 있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로비노는 그의 앞에 섰지만 감히 말을 건넬 수가 없었습니다. 기가 죽은 사자 같은 리비에르 앞에서도 그는 여전히 위축되었습니다. 로비노는 충성스럽게 보일 말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선뜻 말이 나오지 않아 주춤거렸습니다. 푹 숙이고 있는 리비에르의 머리, 반백의 머리털과 너무나 쓰라린 고통 때문에 꾹 다물고 있는 입술을 보자 입이 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마침내 그는 결심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지사장님. 리비에르가 고개를 들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어찌나 깊고 아득한 생각에 잠겨 있는지 아직은 로비노의 존재를 알아보지 못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로비노는 그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무엇을 느꼈는지, 어떤 슬픔에 잠겨 있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리비에르가 로비노를 어떤 일에 산 증인이라도 되는 듯이 말없이 오랫동안 바라보기만 했기 때문입니다. 로비노는 그 눈길이 불편했습니다. 리비에르가 로비노를 쳐다보면 볼수록 로비노의 입은 야릇하게 일그러졌습니다. 리비에르가 로비노를 쳐다보면 볼수록 로비노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래서 로비노는 리비에르를 위로하러 온 사람이라기보다는 불행하게도 어떤 충동에 이끌려 어리석음을 증명하려고 온 사람처럼 보이게 되었습니다. 로비노는 당황했습니다. 이제 중사나 장군, 빗발치는 총알, 그런 것이 통하지 않게 된 것이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리비에르는 여전히 말없이 그를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로비노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세를 바로 하고 왼쪽 호주머니에 넣고 있던 손을 뺐습니다. 그래도 리비에르는 계속 그를 바라보고 있을 뿐입니다. 마침내 너무 멋쩍은 나머지 로비노는 이런 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지시를 받으러 왔습니다. 리비에르는 시계를 꺼내보고는 간단하게 말했습니다. 2시로군 아순시온 노선 우편기가 2시 10분에 착륙할 거요. 2시 15분에 유럽 노선 우편기를 이륙시키시오. 로비노는 리비에르 방을 나와 야간 비행은 중지하지 않는다는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과장에게 차갑게 말했습니다. 검토할 게 있으니까 아까 그 서류를 가져오시오. 과장이 서류를 들고 로비노에게 왔습니다. 로비노는 기다리시오 라고 짧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과장은 그냥 서서 기다려야 했습니다.